월말 김어준의 김어준입니다. 클래식 노 피니시. 미완성. 아, 좋다. 미완성. Not graduate 너무 길어. 노 피니시. 노 피니시. 조윤범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누굽니까? 굉장히 유명한 작곡가인데 이제서야 다룹니다. 비발디. 비발디는 파크 아니야? 비발디 파크죠? 자, 비발디. 비발디 파크라는 거 처음 이렇게 들었을 때 네. 그 시기에 비슷한 그 비발디 이름이 되게 많이 생겼었어요. 저희 집 근처에 막 그 비발디 노래방도 있었고요. 사람들이 놀러 오는 곳에 비발디가 많아요. 왜 이런 게 갑자기 유행을 할까 봤더니 이 사계라는 음악 때문에 사계절 다 와라.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놀기 좋다. 뭐 이런 뜻 같아요. 그런 뜻으로 좀 많이 쓰이죠. 그럴듯하다. 비발디는 봄. 봄, 여름, 가을, 겨울. 봄밖에 모르겠었는데. 그게 맞아요. 사계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해도 사람들한테 가장 익숙한 멜로디는 봄 1악장입니다. 딱 들으면 이게 비발디. 그러나 비발디의 다른 계절을 들으면 아리송해요. 근데 진짜 1악장을 딱 들으면 이건 비발디다라고 할 정도로 유난히 봄의 1악장이 유명합니다. 언제적 사람이에요? 1678년생이고요. 오래된 사람이네? 오래됐죠. 저희가 이제 다른 사람 중에 가장 오래됐던 사람이 바흐예요. 바흐, 핸델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1685년생이에요. 그분보다 7살 많아요. 오케이. 클래식을 공부하는 사람이 가장 옛날 작곡가를 한다면 이제 보통 비발디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음악가들은 진짜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베네치아에서 태어났습니다. 베네치아. 베네치아. 야한 곳에서 태어났네. 거기가 야해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한국 도시 무역 도시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하고 교육하는 부유한 개방된 도시였거든. 네,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 가장 문란한 도시였어요. 그렇죠. 왜 카톨릭의 사순절이라고 있잖아. 네네네. 그 사순절이라는 게 40일 동안 금식 금요하는 거거든요. 그럼 40일이나 금식 금요하면 그 전에 이거 40일이나 이게 참아야 돼? 라고 하면서 그 직전에 부어라 마셔라 하는 사육제를 해요. 그렇죠. 카니발. 그게 카니발이잖아. 네. 베네치아의 카니발은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데 왜냐면은 얘네는 가면을 썼어요. 가면을 쓰고. 아직까지 가면 유명하죠. 그 유명하잖아요. 그 가면이 그 용도야. 얼굴 가리고. 가면 쓰고 이 사육제에서 막 하는 거야. 막 하는 거야. 굉장히 에로틱한 도시입니다. 그렇죠. 요즘 베네치아 가서는 몰라요. 네. 네. 물란한 도시였다. 가면을 쓰고 이제 누군지 모르고. 그러니까 좀 가려주고. 닥치는 대로. 그래서 유럽 전역에서 유명했어요. 물란한 도시로. 옛날 이 베네치아에 부모 없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랑 좀 관련이 있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제. 왜냐면은 엄마도 몰라. 아빠를. 카니발 때 태어난 애들이 많아요. 근데 그때 고아원 시설이 되게 좋았어요. 맞아요. 엄청난 규모의 고아원. 그래서 그 고아원을 후원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불쌍한 고아원이 아니라 좋았다고. 맞아요. 왜냐면 자기 자식일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그 고아원이 얼마나 좋냐면 귀족 자제들이 거기 입학을 하려고. 엄마 아빠 있는데 거기 보내려고. 엄마 아빠가 거기 보내는 거야. 너 형 있을지 모른다. 남녀노소가 막 해도 되는 기간이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많이 태어났어요 그때. 그 시절 사람이구나. 네. 그렇게 문란한 도시의 직업은 신부님이었다. 신부였구나. 사제가 되려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해서 25살에 신부님이 됩니다. 가난했나 보네. 어떻게 하세요 또? 그 시절에는 가난하면은 기술자 되거나 신부 되는 거야. 맞아. 그런 이유로 신부를 보냅니다. 이 아버지가. 자식이 처음에 이제 9명 정도 됐었는데 나중에 6명이 남고 그중에 맞이거든요. 근데 이제 입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치. 너 신부 되라 하고 한 15살에 보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신부 수업을 받는데 신부 수업. 이분이 태어난 얘기도 아주 특이해요. 이제 유명한 사람들 보통 이제 탄생 설화가 있지 않습니까?
총수님 탄생 설화 있으세요? 아래서 태어났다든지. 뭐. 나는 내가 12월생인데 네. 우리 어머니 아버지 결혼일이 네. 1월 1일이에요. 날짜 계산이 가능해요. 그러네. 자, 이거 어떻게 태어났어 이 양반은? 이 지진과 함께 태어난 사람이다라는 아주 거창한 설화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만삭이셨는데 집에서 이제 설거지를 하다가 지진이 났대요. 그 충격으로 넘어지셔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셔서 아이를 낳는데 충격으로 넘어졌는데 아이를 낳았어. 지진과 함께 태어난 음악가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 또 역사학자들이 찾아봤어요. 그 해에 1678년에 베네치아에 과연 지진이 있었느냐? 없었답니다. 이건 구라라고 판명이 났습니다. 그 시절에야 뭐 인터넷 팩트 체크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대충 구라 쳤겠지. 그러면 사제의 일은 잘했어요? 제대로 못했죠. 왜냐하면 신부 수업을 받는데 보통 한 7, 8년 정도 받거든요. 이분은 15살에 들어가서 25살에 신부가 된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천식을 달고 살아가지고 입을 줄이려고 얘를 보냈는데 조퇴를 하는 거죠. 계속. 천식이 있어가지고. 천식이 있어서 조퇴를 해갖고 결국은 집에서 등하교를 합니다. 아, 기숙사인데. 네. 천식 거짓말이야. 이게 나중에는 그 핑계로 미사도 못하고 계속 이러는 바람에. 미사하려면 이제 말해야 되는데 그 천식에서 자꾸 기침한다? 계속 신부님이 기침을 하니까 사람들이 거짓말이야. 나이롱 사제였구나. 나이롱 사제였어요. 3년밖에 못하고 사제직은 유지한 채로 결국은 다른 데 가서 다른 일을 합니다. 아이들한테 음악을 가르치게 되는 거죠. 고아원? 고아원. 그 대단한 고아원. 오스페달레 병원이거든요. 이게 피에타 성당 부속 병원 음악 학교의 선생님이 돼요. 신부님한테 음악을 배우는 거죠. 소녀들한테 바이올린을 가르칩니다. 음악 재능은 있었구나 어릴 때부터. 그렇죠. 아버지가 바이올리니스트였어요. 성 마르코 성당 있잖아요. 거기 대단한 그 성당의 바이올리니스트였는데 어렸을 때 이제 음악을 좀 배우다가 도저히 이제 집안이 어려워지니까 너 신부해라 갔더니 결국은 음악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재능을 그래서 그 소녀원에서 음악을 가르칩니다. 이사는 못 보고 네. 기침한다는 핑계로 계속 기침을 하니까. 근데 이제 음악적 재능이 있어가지고 이제 독학한 거네 거의. 거의 독학했죠. 오케이. 이게 이제 바이올린 연주할 땐 기침 안 한다? 그렇죠. 그렇죠. 절대 안 하죠. 천식 거짓말이야. 아니 계속 미사도 못 볼 정도로 기침을 하는데 바이올린 연주를 어떻게 해? 그래서 요게 꾀병이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소녀 합창단이에요? 소녀 오케스트라죠. 옛날에 이제 카펠레라고 불렀는데 합주단. 고아원의 소녀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됐어. 선생님이 됐죠. 금방경 좋네. 환경 땡보죠, 땡보. 근데 또 사제야. 사제야. 조용한 썸씽이 많았겠구나. 그렇죠. 결혼 안 하지 그럼. 그렇죠. 평생 결혼은 안 했는데 연문은 좀 있습니다. 나중에 노래하시는 분하고 연문이 나가지고 성악가. 그걸 들킨 게 그거고. 몇 번 있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소녀들은 뭐 성장 안 하나? 정말 이 중요한 직책이었던 게 본인이 작곡을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작곡한 거를 애들한테 연주를 시켜요. 명분은 이런 거죠. 여기 아이들을 내가 훈련을 시켜서 연주회를 한다라는 핑계였지만 그 연주회를 하는 곡 중에 자기 곡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본인은 돈 안 들이고 연주자를 구한 겁니다. 말하자면. 그러네. 이 연주단체가 유명해져요. 자기 곡을 그 고아원에 있는 소녀들에게 훈련시켜가지고 연주회를 해서 그걸 유명해져. 그렇죠. 이 성당에서 연주회 하는 게 이제 실력이 대단하다. 그게 막 알려지면서 멀리서 와요, 사람들이. 야, 근데 소녀들이 수준이 어마어마한데 지휘하는 신부님이 자기 곡을 한대. 고아원이야, 소녀들이야. 근데 그 곡을 만든 건 신부야. 신부가 지휘하는데 그 곡이 멋져. 서사가 있네. 그래서 이 단체가 전국 투어를 합니다. 이탈리아 전국 투어를 하고. 전국 투어를 하고 소문이 나다 보니까 그래서 귀족 자제들이 악기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여기에 입학시키려고 그렇게. 자기 자식들 거기 있을지도 모르거든. 그렇죠. 이 음악적 창작의 자유도를 마음껏 누렸네, 이 사람은. 그렇죠. 고아들이라 눈치 보면서 비위 맞출 부모가 없잖아, 일단. 맞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상상력의 제약도 없잖아.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이니까 막 고정관념 없이 막 흡수하고
자기 음악적 실험들을 막 거댔겠네. 그렇죠. 음. 이거 이상 직업이 없었던 거죠. 이 시대의 장면을 우리가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레드 바이올린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혹시 보셨어요? 레드 바이올린? 레드 바이올린? 첫 번째 에피소드가 어느 수도원에 학생들이 연주를 합니다. 여기에 아주 신동 바이올린 하는 아이가 있어요. 얘가 천식이에요. 비발디 시대의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 장면이. 뭐 유럽의 도시에 여행을 가면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이제 뭐 옛날 복장 같은 거 하고 길에 다니면서 아, 오늘 저녁에 연주회 있으니까 콘서트 있다고. 한번 오세요. 네. 그런 거 절대 가시면 안 돼요. 절대 가면 안 돼. 절대 가면 안 돼요. 완전히 정말 개허접이야. 네 맞아요. 너무 안 좋은 연주를 해요. 나도 가본 적 있거든요. 초창기에. 배낭여행 초창기에. 딱 돌아보면 다 여행객이구나. 너도. 그런 사람들이 그렇죠. 앉아있거든. 근데 아마추어가 들어도 개허접이야. 맞아. 진짜. 저 새끼 졸업을 했나. 삑살이 막 나고 맞은편에 앉은 사람 막 졸고. 그렇죠. 그런 콘서트야. 맞아요. 졸고요. 심지어 사람들 막 돌아다니고요. 클래식 공연인데 뒤에서 팝콘을 먹어요. 사기꾼들이야. 이게 완전히 관광객 대상으로 하는 거라 오케스트라의 뭐 2군, 3군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진짜 직업이 연주자가 맞아? 이런 사람들이 와요. 옛날 복장하고 그 분위기 느껴지게 한다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단계 같은 거야. 그렇죠. 유럽 전역에 다 있어, 근데. 저녁에 다 있죠. 베네치아에 가면 유난히 그냥 일반 집 같은 데 데려가요. 비발디 사계를 꼭 합니다. 비발디가 베네치아 출신이니까. 그렇죠. 유명한 음악 하나 먼저 한번 들려드릴게요. 조하의 영감이라는 바이올린 곡집이 있습니다. 레스트로 아르모니코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인스피레이션, 하모니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화음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 오케이. 여기에 곡이 12개가 들어있어요. 6번째 곡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이거 내가 어디서 들었더라? 아마 이 생각 하실 거예요. 한번. 조화의 영감. 네. 우리말로 하니까 조화 만드는 노인네 같은데. 생화의 할멈하고 짝을 이루는. 조화의 영감. 거기에서 이제 6번째 곡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생화의 할멈. 조화의 영감.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뭔가 익숙하시죠? 어디선가 들어본 듯하죠? 들어본 것 같아요, 아마. 이게 지금 현악기 오케스트라가 막 연주를 하고 있고요. 요게 이제 바이올린 솔로. 익숙해. 이 곡이 익숙하시면요. 평민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곡은 지하철 갈아탈 때 나왔습니다. 옛날에 2호선 갈아탈 때 항상 이 음악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개인적으로 환승협주곡이라고 불러요. 자다가도 일어나야 돼 이거 들으면. 80년 90년대? 그때쯤에 많이 나왔었죠. 이거 이제 재벌집 아들들은 모르는 겁니다. 익숙해. 그렇죠. 자, 뭐 경쾌하네 사람이. 경쾌하죠. 그리고 또 이 음악이 익숙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 바이올린 교본에 이게 꼭 나옵니다. 학원 옆을 지나가면 이 음악이 항상 들리고 그런 음악이에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바이올린을 하다 보면 유난히 비발디의 음악을 많이 접합니다. 교본 같은 데서. 옛날 시대에 비교를 많이 하는 거고 시대가 그래도 좀 옛날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건 안 나와요. 잘.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교육시키기에 비발디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올린을 배웠던 아이들은 지하철 갈아탈 때 이거 내가 하던 음악인데? 이러면서 내리는 거예요. 몇 명 된다고. 저 어렸을 때는 그래도 집에서 바이올린 배우는 애들이 많았는데 근데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나의 착각이었나? 음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군대 가면 휴가 나올 때 다 군처럼 보이잖아. 그렇죠. 느낌 알겠어. 옛날에는요. 음악을 한 12곡 정도 만들어야 책 하나로 출판을 했어요. 나중에 한 6곡 정도 내야 출판해요. 그다음부터는. 하이든 시대 때가 그런 거예요. 베토벤 정도 가면 한 곡당 하나 출판하는 겁니다. 이제 곡이 진짜 길어지니까. 근데 비발디 요 초기 시대 때는 보통 12곡 정도 내면 이거 출판을 해줬다.
요게 이제 세 번째 출판한 악보, 작품 번호 3번 조화의 영감이라는 책에 있는 6번째 곡이고요. 주로 협주곡인데 앞에 이제 바이올린 솔로가 나오고 뒤에서 오케스트라가 반주하는, 어떤 곡은 앞에 4명이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거는 2명이 나오고 막 이래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앞에 굉장히 숫자가 많이 나온다, 사람이 서 있는 사람이 많다, 콘체르토 그로소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대형 협주곡이죠. 이 콘체르토 그로소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